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박태훈 전문가입니다. 금일 시장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 기대감으로 조금 이렇게 시초에 갭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줬고, 또 이제 전날 파월 의장이 이제 비둘기 파적인 발언에 힘입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갭 상승 이후 912.35포인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었는데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월 의장의 FOMC 발언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되게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로 취해 가다가 점점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런 스탠스로 이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일 저녁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제 2차 외교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제 휴전 협상도 논의될 것이라는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국내 증시는 투자자들의 수급폭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면 기사 한번 같이 보고 갑시다. 이제 파월 미 연준 의장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긴축의 가속화 우려가 좀 진정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 부분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압력에 힘입어서 이제 대양주 코스피죠, 대양주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을 해주었고, 이제 회담을 앞두고서 미국의 국방부도 이제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ICBM 발사 시험도 연기했다는 소식으로 이제 긴장감이 좀 완화되는 흐름으로서 이제 긍정적인 투심을 이제 유발해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채권, 금, 달러 등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는 등 최근에 급등했던 좀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 일부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 속에서 성장주, 좀 약간 경기 민감주들이 모두 상승을 해준 느낌이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금일 좀 큰 폭으로 시세 상승을 좀 이렇게 나타내줬죠. 이제 고가가 한 5% 좀 이렇게 상승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종가 마무리는 4.1%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떤 이슈 속에서 이렇게 한번 탄력을 받았느냐? 바로 이 이슈입니다. 이제 전일 이제 투자자의 날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2030년까지 95조 원, 이제 95조 원을 전기차와 미래 사업 가속화에 투자할 것이라는 발표 속에서 이제 급등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이제 0.25% 포인트 인상 시사하면서 50포인트의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에 따른 이제 동반 우려감으로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일 좀 시세 상승폭을 나타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상승 위주를 이끌어낸 것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금일 브리핑 이제 장정 시작 전에 이렇게 기사 내용들을 체크해봐야 되는 오전 기사 내용 이슈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드렸죠. 좀 제일 눈에 보였던 부분은 이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선언. 왜냐면 이제 윤석열 안철수 그동안에 단일화 결렬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렸는데, 단일화를 이제 통합하면서 이제 더 좋은 정권 교체의 뜻을 모은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시세 분출들이 좀 많이 나와주는 흐름이었죠. 덕성우 같은 경우 마무리는 이제 종가 같은 경우는 6.05포인트에 이제 머물러줬으나 이제 고가는 상한가를 상한가를 이미 근접했던 이렇게 흐름들을 볼 수 있고요.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슈에 좀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탄력을 받았고요. 되게 많이 있겠죠. 아이크래프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베이스까지도 그렇고, 금일 좀 보였던 경우는 이제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경남스틸 같은 경우도 이제 갭 상승 이후에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줬지만, 이제 이내 시초의 상승폭이 이제 제한되고 낙폭이 이렇게 좀 확대되자 경남스틸도 그렇고 덕성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이 시세가 꺼지는 흐름들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렇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받는 흐름이었는데, 제가 이 기사는 전날 이슈를 한번 띄워드렸죠. 이 기사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체크해보고 갑시다. 자, 이제 전날 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일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이제 검토한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전날에 기사를 좀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뭐 방역 해제와 방역 패스 철회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고 있었고, 이제 국내 경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어떤 움직임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지 조금 힌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뭐 각국에서는 이제 방역 완화를 통해서 이제 경기 재개 시점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함께 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테마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TJ 미어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날 한번 좀 3분봉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7,200원 부근 흐름에서 좀 체크를 드렸습니다. 이제 7,200원 밑으로 좀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내에 좀 급격하게 수급폭이 이렇게 짙게 올라와주고, 이날은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대부분으로 이렇게 주가를 견인하고 낙폭을 발생하고, 이제 개미들을 좀 털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종가에는 정확하게 이제 7,200원 7,200원에 이제 마무리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7,200원 밑으로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저는 7,180원 부근에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일 또 시장을 한번 보죠. 금일 시장도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박스권을 행보하는 흐름들을 나타내 줬습니다. 뭐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번씩 이렇게 수익권 흐름 좀 그렇게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내 장 막판 이제 한 오후 점심 이후에 급격 상승폭을 나타내주고, 이제 체크드린 시점 이후로부터 한 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주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이날 최고점 전고가 부근이 이제 7,610원 부근이었을 겁니다. 이제 근데 금일 7,610원을 돌파해주고, 금일 이제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이제 7,760원 이렇게 최고가를 달성해 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장전 이슈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을 이제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방 관련주죠. 이제 대부분의 리오프닝 테마들이 좀 상승한다고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체크를 해보자면, 다른 부분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좀 상승 포인트를 좀 나타내줬지만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죠. 뭐 약간 항공 테마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이제 뭐 망치형 캔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었는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TJ 미디어가 가장 크게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죠. 왜냐, 이 부분은 일단 추세적으로도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집을 하고 있었고, 금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순 매수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가는 이제 외인들의 프로그램 매매가 좀 이렇게 주가를 상승 견인해줬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일단 흐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리오프닝 테마도 그렇고 실적도 흑자 전환했고, 엄청나게 지금 주가의 재료는 상당 부분 좀 부합하죠. 이제 뭐 지금 이제 리오프닝 경기재개 테마에 앞서서 방역 패스도 해제했겠다. 이제 뭐 상승 탄력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상태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이제 또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도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합니다. 이제 바로 어떤 부분이냐, 아직 거리두기 조기 완화 발표 시점을 놓고서는 아직 정부는 깊은 고민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미정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앞서 전부 다 거리두기 완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포지션, 뭐 이제 각국 글로벌 이제 경제 재개 흐름도 비슷한 뿐더러 이렇게 다들 보시고 계실 텐데, 여기서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이전과 같이 동결이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분명하게 실망 매물이 털어나와 줄 겁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급격한 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된다면 이제 개인들이 붙었던 개인들의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된다면 5일선 이탈을 하고 이제 10일 이평선까지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큰 급격하게 이제 낙폭을 확대해 줄 수 있다,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한번 유심하게 한번 조심성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주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매도 폭이 좀 축소가 되는 흐름이고 일단 이전에 2월 14일 같은 경우 이제 매수세가 급격하게 올라와 주었다가 매도세가 좀 약화되는 흐름에서 상승하는 포인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거래량 같은 경우도 좋고요. 다만 지금의 시점은 굉장히 고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 이 점은 좀 체크를 해보고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안정적으로 현금 보유 확보해 주시고 낙폭 매물이 출회될 때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외인과 이제 투자자들의 수급 체크 포인트를 조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것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일 좀 테마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도 이제 여전히 시장의 정확한 분석을 도와드리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